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한때 알려졌던, 그리고 지금 그 정체가 불분명한 이 심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심평이 한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심평이 직접적으로 한 말은 아니고 그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관련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심평, 한동훈 윤석열 탈당 입에 올리는 순간 배신자 멍해, 이렇습니다. 일단 기사를 읽기 전에 이 말부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국내임 차기 당대표 적합도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이 한동훈 전 국내임 비상대책위원장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거의 과반 5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일반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든 조국당 지지층이든 이준석 당 지지층이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포함된 그냥 일반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도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승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 그리고 이준석 당의 역선택을 받는 이 유승민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국내힘이 이 전당대회 규정을 고친다고 해도 여론조사 결과를 우위에 놓고 당원들의 그 소위 말하는 당심을 그것보다 더 비중을 적게 두고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동률로 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차기 당대표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했을 경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애초에 재등판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갖고 이런 정치적 속셈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총선 참패 책임론을 계속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온다고 해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어렵냐? 여러분들 이번 총선 참패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했고 여러분들도 그 기사를 접하셨겠지만은 우리 국민 중 6명 중 7명 10명 중 6명은 윤석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 달 전에는 10명 중 7명이 윤석열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는 10명 중 1명 정도가 한동훈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내에 당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기 계파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친윤계니 이런 정도의 어떤 조직력 그리고 그런 정도의 계파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당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고 그에게 자기의 정치적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잠깐이나마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건데, 그리고 또 원내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천목행가 뭔가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계속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 존재감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인지도를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당대표로서의 그 당무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이낙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낙연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하면서 일약 대선 주자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대선 주자로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언급된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라면서 일약 대선 주자로 도약을 했고 또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30%가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 20%대 아마 그 정도를 기록했을 겁니다만, 어쨌든 근데 그랬던 이낙연이 결국에는 왜 대선 경선에서조차 이재명한테 그렇게 졌느냐? 물론 개인적인 한계,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력이나 아니면 성격의 그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대선 주자로 도약하게끔 했던 그 배경이 되는 문재인, 이 문재인과의 차별화를 하지 못했다. 차별화는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문재인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다. 문재인의 실정을 비판하지 못하고 문재인의 실정을 비판한 위에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 이낙연은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 나 이낙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거를 제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낙연이란 정치인은 한때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지금은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오래전 얘기 같지만 얼마 안 됩니다.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했던 게 2021년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2020년 말이나 2021년 초까지 아마 그랬을 텐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도 아마 이와 비슷한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그런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된 것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주요했는데 지금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이미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무슨 20년 직이네 뭐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다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면 버립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압박을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체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국민의힘이 함께 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혁신 작업을 계속 하면서 민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어려운 문제다. 난제다. 한동훈은 과연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이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걸 갖다가 구상을 하고 재등판을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객관적으로 이 외부 사람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내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를 갖다가 그렇게 강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원내 인사들 말고 기존의 국내임 당원과 국내임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서 대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우호적인 여론, 우호적인 분위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봐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호전될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 심평이 지적한 윤석열 탈당이라는 거는 한동훈의 난제일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이 윤석열 탈당을 입에 올리는 순간 배신자 멍에를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입에 올리는 순간 배신자의 멍에를 쓰게 된다. 적어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제대로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2일 날 자기 페이스북에 딱 그런 얘기를 쓴 건데 한동훈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거의 확실하다는 전언을 듣는다. 한동훈을 지지한 세력 중 하문경, 김경률 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운이했다.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 전당대회에서 보다 순조롭게 당대표로 당선될 수 있고 또 한동훈과 수하들의 정치 역정이 장차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심평은 그래서 그나 그의 세력은 지금 윤 대통령의 탈당을 내심으로 간절하게 바랄 것이나 이를 입 밖으로 발설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 주위에 그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문경이나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대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그 어떤 정도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이 심평이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탈당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문경이니 김경률이니 이런 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기가 당권을 제대로 순조롭게 쥐기 위해서 윤석열 탈당을 주장한다? 이거는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주장 자체가 너무나도 멍청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탈당
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친윤 세력들이 그걸 흘렸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국내임 지지층 반응은 어땠습니까? 얼른 나가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국내임 당원 게시판에 어떤 의견들이 주였습니까? 빨리 나가라 이거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 거치 결정하겠다. 만약에 한동훈이 초짜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나도 그때 가서 거치 결정하겠다 했더니 심지어 친윤조차도 빨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서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과연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와의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정말 큰 숙제인데 그건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드는 이 심평의 이 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설득력이 전혀 없다. 한동훈으로서는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아니 뭐가 아쉽다고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주장을 하면서 나갑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혀 그게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윤 대통령을 조금씩 화를 돋우며 모욕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탈당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아넣으려 할지 모른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누구한테 모욕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번 총선 참패 그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국민들은 당연하게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전 영상에서 그 얘기를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62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인물이 있는데 거기가 한동훈 전 위원장보다 더 그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총선 참패 책임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한다 했을 때 윤석열 그렇다 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기타에 과연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다들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뭐 비슷한 비율을 기록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기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전부터 연말부터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그 전부터 국내임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내임이 위기를 맞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이 기타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런 총선 참패 책임이 윤석열 또는 기타에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거의 10명 중 8명인데 그러면서 총선 참패 책임론은 자꾸 한동훈한테 있다는 식으로 국내임 일각에서 친윤 세력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작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이런 게 결국엔 모욕을 주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떤 정치적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정치권으로 다시 복귀하게끔 하는 그런 화를 돋구는 그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마치 한동훈과 그 수하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고 윤석열 대통령 화를 돋궈서 결국에는 스스로 탈당하게 만드는 그런 술책을 할지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런 궁지로 몰아넣을지 모른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를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앞으로는 그게 점점 더 심해질 거란 식으로 얘기하는 이 심평의 주장에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심평의 주장에 어떤 합리적인 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심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나 홍준표가 탈당을 거론하는 것은 뜻하지 않게 한동훈을 도와주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뭐 가치 판단을 떠나서 그 자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전당대회 등판 명분을 이미 만들어줬고 이런 친윤 세력들이 또는 이 홍준표의 이런 한동훈 공격이 그리고 현재 이 국민의힘의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자꾸자꾸 흘러나오고 뭐 이 국민의힘에도 정말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다 구심점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그런 수요라고 해야 될까? 그런 열망이 점점 증폭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도와주는 격이다. 이거는 저는 심평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어지는 심평의 주장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여기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국내민 형편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 세력과 한동훈 지지 세력이 공존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 최선이긴 한데 저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이 총선 참패 직후 그러니까 4월 달까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얼른 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실제로는 내심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뭐 충남 서천 그 화재 현장 갔을 때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다독이면서 뭐 지금 뭔가 격려 또는 위로를 하는 듯한, 물론 그 표정은 전혀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장면을 다시 연출을 해야 지금 현재 이 갈라져 있는 이 윤석열과 한동훈 이 두 지지층으로 갈라져 있는, 그래서 서로 네 책임이네 내 책임이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시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보수가 결집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수가 있다. 보수가 일단 결집해야만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그때는 지났습니다. 이 심평이가 얘기한 공존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다. 그거를 실기한 쪽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정이 서로가 서로를 도저히 못 찾는 단계가 되면 차라리 거국 내각의,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차라리 거국 내각의 구상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 개인적 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심평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심평은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윤석열 대통령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 의원이 무슨 심평이 멘토냐 그런 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의 멘토로 이렇게 언론 매체에서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일반에는 계속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심평의 페이스북 글을 참고하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한 사람이 바로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2021년 11월 달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이 심평의 출판 기념회에 찾아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선 후보가 일개 변호사의 이 출판 기념회에 직접 찾아가서 축사를 하는 거 여러분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 제가 관련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신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저에게 날선 비판을 해주실 때는 제 처가 김건희 여사가 꼭 읽어보라고 그 글을 보내준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심평 이 중간에는 김건희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이 심평의 페이스북 글을 통한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 정치적 주장들을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뭐냐면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차라리 거국 내각의 구상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 개인적 견해다. 살린다? 거국 내각이란 건 여러분들 뭡니까? 이 대통령이 한마디로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내각을 여야 그때 이제 여당이 없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또는 더불어민주당 가리지 않고 그 내각의 다양한 정당 출신들, 그러니까 집권당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내각 조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그 상당 권한을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뭐냐면 노무현이 얘기했던 대연정도 비슷한 취지였고, 이게 또 결국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줬던 그 지지층을 갖다가 일종의 배신감을 안겨주는 그런 행위다. 여러분들 이 얘기 어디서 나왔지 않습니까? 함성득과 임혁백이 서로의 윤석열과 이재명의 비선으로서 서로의 가교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함성득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전달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갖다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총리 후보자 추천권 이런 것들을 주겠다. 이재명은 국정의 공동 운영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함성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심평이가 쓴 거국 내각은 그런 차원에서 쓴 그런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거국 내각의 구상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살린다는 뭡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안 하기로 했다가 또는 잠시 보류했지만 살린다? 다시 추진한다? 재추진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결국에는 이 심평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거국 내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의 이런 거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한테 이 총리 후보자 추천권 내지는 이 내각 조각 과정에 참여하라, 이런 것들, 이런 권한을 갖다가 상당 부분 양보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평이가 지금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평이라는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추천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심평의 페이스북글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고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줬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관계인 점을 일단 고려하고, 그리고 함성득이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그 메시지, 그 내용을 참고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심평이가 지금 이 쓴 글, 거국 내각의 구상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이 표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했다는 그 국정 공동 운영, 총리 후보자 인사 추천권, 이런 것들이 과연 거짓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세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 번 자신을, 또 자기의 배우자를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또 이런 심평의 조언을 만약에 참고한다 또는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나마도 지켜줄 수 있는 방어막을 스스로 해제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권을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심평과 같은 자들의 조언을 실제로 참고한다면, 이 심평과 같은 자들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계속 그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